안녕하세요. 조용히 쌓는 부입니다. 미국 주식과 비트코인, 이 두 가지를 함께 가져가는 건 전략이지 욕심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아직도 둘 중 하나만 골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 장기 투자를 이미 하고 있는데 비트코인을 조금씩 더해가도 되는 걸까요? 오늘은 그 판단의 기준을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합니다. 장기 투자를 꾸준히 이어가다 보면 어느 시점에 반드시 이런 생각이 찾아옵니다. 지금 이 방식이 정말 맞는 건지, 혹시 더 나은 방법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특히 비트코인이 짧은 시간 안에 크게 오를 때 그 생각은 훨씬 선명해집니다. VO나 IVV 같은 ETF를 매달 꾸준히 사 모으고 있는데 주변에서 비트코인으로 몇 배를 벌었다는 이야기가 들려오면 흔들리는 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 흔들림이 어디서 오는지 조금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익률에 대한 불만이라면 내가 들고 있는 자산의 성과를 검토하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그 흔들림은 성과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올바른 방향을 가고 있는지에 대한 불안, 혹은 좋은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감각에서 비롯됩니다. 비트코인이 오르는 걸 보면서 기쁜 게 아니라 불안해지는 느낌, 그 느낌을 경험해 본 분들이라면 이해하실 겁니다. 그건 투자 판단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비교가 판단을 덮어버리는 상황입니다. 투자에서 불안을 키우는 건 대부분 비교입니다. 내 포트폴리오와 다른 사람의 수익률을 나란히 놓는 순간 지금까지 쌓아온 판단 기준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흔들림이 전략을 바꾸게 만들고 전략을 자주 바꾸는 행동이 결국 수익을 갉아먹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어떤 자산이 더 오르고 있느냐가 아니라 나는 왜 이 방식을 선택했는가입니다. 그 질문에 먼저 답하지 않으면 어떤 자산을 추가해도 불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비트코인을 더하는 것도 더하지 않는 것도 기준이 없으면 결국 감정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정으로 내린 결정은 시장이 조금만 흔들려도 다시 바꾸고 싶어집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기준을 차분하게 하나씩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어떤 자산이 더 좋은지를 비교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 판단에 어떤 구조가 맞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미국 주식 장기 투자를 하면서 비트코인도 적립식으로 조금씩 모아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주식 장기 투자를 선택한 분들은 대부분 하나의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미국 경제는 장기적으로 성장한다. 그 성장의 흐름을 ETF라는 형태로 꾸준히 담아가겠다는 판단입니다. 이 판단이 흔들리지 않으면 단기 조정이 와도 매도하고 싶은 충동을 버틸 수 있습니다. VO나 IVV처럼 S&P 500을 추종하는 ETF는 바로 그 전제 위에 설계된 도구입니다. 수백 개의 기업에 분산되어 있고 배당이 재투자되며 시간이 지날수록 복리로 쌓입니다. 결정할 것이 거의 없다는 단순함이 이 방식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정한 날 정한 금액만큼 사면 됩니다. 그것이 전략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 단순함이 처음에는 너무 심심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뭔가를 더 해야 하는 것 같고 이걸로 정말 충분한 건지 의구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장기 투자에서 단순함은 약점이 아닙니다. 결정해야 할 순간이 적을수록 감정이 개입할 여지가 줄어듭니다. 그게 바로 단순한 전략이 복잡한 전략보다 오래 지속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어떤 전략이든 실행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꾸준히 실행할 수 있는 전략이 이론적으로 우월한 전략보다 현실에서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미국 주식과 작동 방식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비트코인은 기업의 이익을 나눠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배당도 없고 내부에서 이익을 창출하지도 않습니다. 주식처럼 경제 성장에 직접 연동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왜 이걸 가져가는 걸까요? 비트코인의 핵심 논리는 희소성과 탈중앙화에 있습니다. 총 발행량이 2100만 개로 고정되어 있고 어떤 정부도 어떤 기관도 그 발행량을 임의로 늘릴 수 없습니다. 이 특성이 비트코인을 단순한 투기 자산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환경에서 일종의 가치 저장 수단으로 바라보게 만들기도 합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화폐가 빠르게 발행되고 금리 정책이 자산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는 환경에서 발행량이 고정된 자산이 갖는 의미는 이전보다 더 많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이 판단이 맞는지를 지금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이 논리를 이해하고 납득한 사람만이 가격이 크게 내릴 때도 팔지 않고 버틸 수 있습니다. 물론 가격 변동성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반토막이 나는 구간이 반복되고 심리적으로 버티기 어려운 시간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구간에서는 80% 넘게 하락한 적도 있습니다. 그 구간을 직접 경험한 사람만이 얼마나 힘든 시간인지 압니다. 매일 숫자를 확인하면서 더 내려가기 전에 팔아야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자꾸 올라옵니다. 잠자리에 들면서 내일 아침엔 얼마가 되어 있을지 걱정이 되고 눈을 뜨자마자 핸드폰을 집어드는 날들이 이어집니다. 그 마음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 전체로 가져가는 방식은 대부분의 사람에게 맞지 않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심리적 범위를 벗어난 투자는 수익이 나더라도 좋은 투자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버티는 과정이 너무 고통스러우면 결국 좋은 시점에 팔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감당할 수 있는 금액, 범위 안에서 조금씩 쌓아가는 방식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추가할 때 기존 미국 주식 투자를 줄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미국 주식 장기 투자를 하면서 비트코인을 함께 적립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이 원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VO나 IVV를 사던 금액에서 일부를 떼어 비트코인으로 옮기는 게 아닙니다. 별도의 예산으로 잃어도 전체 전략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담아갑니다. 이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됩니다. 비트코인이 크게 오르는 구간에서 VO를 보고 있으면
왜 이걸 더 샀지 하는 생각이 스칩니다. 반대로 비트코인이 크게 내리는 구간에서는 그 돈으로 미국 주식을 더 샀으면 어땠을까 하는 후회가 밀려옵니다. 두 자산이 서로를 갉아먹는 구조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어느 자산이 오르든 내리든 다른 자산이 아깝게 느껴지는 상태가 반복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자산을 들고 있어도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편하지 않은 투자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반면에 이 두 예산을 처음부터 분리해 놓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미국 주식 예산은 미국 주식 예산이고 비트코인 예산은 비트코인 예산입니다. 비트코인이 내리든 오르든 그건 그 예산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미국 주식 전략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 구분 하나만 지켜도 두 자산을 동시에 가져가면서도 심리적으로 훨씬 편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적립식으로 비트코인을 모아가는 방식은 단기 수익을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산이 장기적으로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변화 속에서 일정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판단을 바탕으로 합니다. 지금 당장 가격이 어디에 있느냐보다 보유를 이어가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두는 방식입니다. 그 판단이 맞는지는 아무도 단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판단의 근거가 명확하면 가격이 크게 흔들려도 전략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기준 없이 오른다고 사서 내린다고 파는 사람과 처음부터 이유를 갖고 담아가는 사람은 같은 자산을 들고 있어도 경험이 전혀 다릅니다. 후자는 내릴 때도 흔들리지 않고 오를 때도 조급해지지 않습니다. 그 차이가 장기적으로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매월 정해진 날에 정해진 금액만큼 쌓아가는 루틴은 가격이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작동합니다. 비트코인이 내리는 달에는 같은 돈으로 더 많이 담게 되고 오르는 달에는 이미 담아둔 것이 불어나 있습니다. 그 루틴 자체가 시장의 방향에 흔들리지 않는 구조를 만들어줍니다. 처음 질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미국 주식 장기 투자를 하면서 비트코인을 적립하는 이유는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두 자산이 서로 다른 논리로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가 조정을 받는 시기에 다른 하나가 심리적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 균형이 불안을 줄여줍니다. 불안이 줄어야 감정적 판단이 줄어들고 감정적 판단이 줄어야 비로소 장기 투자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투자에서 가장 큰 적은 변동성 자체가 아니라 변동성이 만들어내는 불안입니다. 그 불안을 구조로 줄이는 것이 진짜 전략입니다. 투자에서 가장 어려운 건 선택이 아닙니다. 선택 이후에 그 선택을 계속 유지하는 것입니다. 어떤 날은 비트코인이 30% 빠집니다. 그날 내가 들고 있는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 그 경험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다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하루입니다. 하지만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 묶여 있다면 그 하루는 긴 고통이 됩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고 다음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가격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좋은 판단을 내리는 건 누구에게도 쉽지 않습니다. 적립식의 원칙은 단순합니다. 내가 계속 들고 갈 수 있는 금액만 담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트코인이 오를 때 기뻐하면서도 내릴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미국 주식 하나만 가져가는 것도 비트코인을 조금씩 더하는 것도 그 자체로 옳거나 틀린 전략은 없습니다. 어떤 전략이든 기준이 있으면 유지할 수 있고 기준이 없으면 흔들립니다. 중요한 건 내가 왜 이 방식을 선택했는지 기준이 있는가, 그리고 그 기준이 흔들릴 때 다시 돌아올 수 있는가입니다. 기준이 있는 사람은 시장이 크게 움직여도 자신의 판단 앞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준이 없는 사람은 시장이 조용한 날에도 불안합니다. 그 차이는 어떤 자산을 들고 있느냐의 차이가 아니라 자신의 판단을 얼마나 믿느냐의 차이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그 기준을 조금 더 선명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기준이 정리되면 시장이 흔들려도 내 판단은 조용히 자기 자리를 지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쌓임을 만듭니다. 그게 이 채널이 말하는 조용히 쌓는 투자입니다. 지금 당장 정답을 찾으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내린 판단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기준을 갖고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결국 더 안정적인 결과로 이어집니다. 투자는 완벽한 선택을 단번에 내리는 게 아니라 자신의 기준으로 조용히 쌓아가는 과정입니다. 조용히 쌓는 부 마음이 편안해지는 투자 이야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작은 힘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정보 전달을 위한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오늘도 조용히 쌓는 부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